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드디어 팟빵 스튜디오에 입성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와서 기분 좋아서 그래 지금. 기분 좋아서 그래? 게스트는 남자라서 기분이 안 아니,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야, 너무 멀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예,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게스트분도 여기 멀리까지 오시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하네요. 네, 일단 빠르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왼편에 앉아있는 명주, 네, 안녕하세요, 임명주입니다. 네, 그리고 제 반대편에 앉아있는 스미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오늘 정면에 바로 계시는 게스트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이름은 김결애고요. 네. 제 우측에 앉아 있는 스미스의 친구죠? 아마? 네. 예. 아마는 뭔가요? 뭐 이런 관계야? 아주 좋은 관계구만. 여태까지 우리가 게스트 한 분 한 분 모셨는데 뭐 아는 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저번에 나는 하고서는 막 싸웠거든. 나중에 나가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여기 게스트 불러다가 싸우고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나가서. 네, 하여튼 그러면은 어떻게 스미스를 알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좀 거창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커뮤니티 기반으로 알게 됐죠. 어느 커뮤니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서로 같이 활동하는 사이트가 한 두세 개 정도 되었거든요. 오. 근데 그 각각에서 서로가 서로라는 걸 모르고 서로의 닉네임만 알고 있고 커뮤니티마다 각자가 사용하는 닉네임이 다 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서로 존재만 알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이야기했을 때 좀 말이 잘 통한다 싶어갖고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다른 사이트에서 B랑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같은 인물이었다. 이게 굉장한 인연인데?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하고 친구고 배트맨하고도 친구인데 알고 보니 둘이 동일 인물인 거지. 그런 거창한 인물 되지 말라고 이 스미스 주제. 되게 엄청난 운명이네 진짜. 이게 남녀 관계였으면 꽤나 뭐 그렇지. 남자라서 뭐 그래 거기까지 하자.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그 후로 나랑 이 형이랑 개인적인 친분을 이어간 지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근데 그 사이에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다든지 채팅을 한다든지 하면서 보낸 절적인 시간만 따지면은 네. 가족이나 개인보다도 더 서로 서로 네, 오래 붙어 다니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결애 씨의 여친보다 제가 결애 씨를 더 많이 이쪽이 사랑이네. 그러면은 둘이 얘기하는 관심사가 일단 축구가 있겠네. 뭐 그렇죠. 축구하고 영화 또는 게임. 뭐 게임은 적나? 게임은 그닥 그냥. 영화나 또 문학 뭐 이런 쪽. 그렇구나. 잘 맞게 모였네. 잘 먹게 모이는 거 같아. 운동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몸 쓰는 건 보는 것만. 진짜요? 좋아합니다. 아싸 이거 내가 이겼다. 장난입니다. 알아서 그냥 편집. 오해하지 마시길. 장난입니다. 어쨌든 주제는 영화로 모였으니까 평소에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장르가 감독이나 배우나. 영화 장르 뭐 특별히 가리는 건 없고요. 네. 좋아하는 감독은 에드가 라이트 감독 좋아하고. 누구지? 아니 그 왜 새벽에 황당한 저주나 뜨거운 녀석들. 그렇구나. 감독을 몰랐어. 뜨거운 녀석들 나랑 같이 봤잖아요. 뜨거운 녀석들이나 새벽에 황당한 저주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갖다가 완전 뛰어넘어 버렸으니까 그게 더 신기해. 이게 원작이 그냥 새벽의 저주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리메이크한 거잖아요. 그 거의.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패러디. 많이 흥행하기도 했었고 나는 뜨거운 녀석들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 개인적으로는. 그거 그냥 코미디언이 재미삼아서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까지 나왔는데 잘 됐었더라고. 뜨거운 녀석들 굉장히 재밌죠. 예. 약간 비꼬는 듯한 스토리 플러스 막 나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B급을 유지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B급. 뭔가 병맛 같은데 끌리는 막 이끌어 당기는 뭐 그런 게 좀 사람 있어가지고. 목숨 파리처럼 죽여버리고 그런 게 좀 있었긴 했지. 그럼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어떤 거를 괜찮게 보시는지 장르랄지. 국내 영화요? 네. 국내 영화 중에 일단 가장 재밌게 본 건 살인의 추억이고. 살인의 추억. 아닌데 너무 길거는 그냥 당연해가지고 좀 그리고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 그럼 뭐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명작으로 꼽을 만한 걸 재밌게 봤네요. 뭐 제 생각에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도 영화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에 더 많고
게스트님이 생각하시는 영화의 관, 영화 관.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다. 개별 영화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래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좀 더 할 말이 많은 쪽이 그쪽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학교에서 세미나 하는 것 같고 그 지도 교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강의 받고 있어요. 맨날 매주 강의 받고 있어요. 아니 평소에 얘기하던 게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대충 알고. 궁금하다. 본인이 지향하시는 영화관이란.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 그러니까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영화만이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영화를 좋아하죠. 예. 그럼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근작 중에서는 버드맨 같은. 그렇구나. 취향이 비슷하네 스미스랑. 아니 그래- 저는 네. 취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야. 버드맨은 취향을 따질 영화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영화관도 병하면 당연히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접근을 얼마나 했느냐가 최우선 평가잣대가 돼야 되지 않나 뭐에. 그러니까 버드맨 영화는 계층이라기보단 이미 올타임 넘버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뽑는 나는 굉장히 높은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류의 말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아니 근데 높은 안목이라기보다는 제 취향은 그냥 당연한 거고 그 작품이 그냥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예컨대 뭐 대부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영화 중에서 살인의 추억 같은 거를 그냥 재밌게 봤다 하는 게 취향이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다 그냥 굉장히 즐겁고 상당한 배력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예. 눈여겨봤던 뭐 배우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있는지. 제가 네. 홍콩 배우 중에서 장만옥을 오, 좋아해요. 장만옥. 예. 장만옥 너무 하면은 어떤 영화를 뭐 그렇게 반하셨었는지. 주로 방가위 영화죠. 화양연화. 화양연화 보면은 정전이나 뭐. 예, 화양연화 보면 그 옷 입은 게 양자함을 입잖아. 음. 나 그게 근데 어렸을 땐 그렇게 섹시하다고 못 느꼈거든?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하여튼 몇 년 전에 봤을 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차이나 드레스. 치파오. 예. 치파오라 그러나요? 그거 보고 저기 저렇게 섹시한 옷이구나. 그거를 그때 알았어. 거기에 나오는 또 장만옥이 워낙 어울렸었으니까 그러면 한 것 같아요. 뭐 그건 복식이니까 다들 전통 복장도 있겠지. 하긴 전통 복장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 김원호는 더 심하잖아. 유카타. 그건 더 심하잖아. 그 화양연화 보면은 또 음악이 아주 그 예. 매혹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매력이 있죠. 네. 장만옥이랑 뭔가 되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는 혹시 없나요? 아니 근데 제가 특별히 어떤 배우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보면은 그냥 이쁜 여자만 그냥 아무래도 눈에 똑같아요. 딱 보면서 이쁘면 보게 돼. 사실 장만옥은 요즘에 이쁘게 나온 영화가 없거든. 그렇죠. 예. 요즘에 나온 이쁜 여자는 예전 영화 중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제니퍼 그쪽에서 코넬리. 예. 그렇죠. 예. 취향 똑같아. 얘도 뭐, 제니퍼 그 코넬리 취향. 얘기했었거든요. 예. 난 딱히 예쁘다고. 좋아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예쁘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제니퍼 좋아한다고는 맞아. 얘기 안 해서. 근데 그때 되게 꼬맹이 아니었어? 예. 이거 예. 위험하신. 끌려가려나? 저도 사실 김고은 되게 좋아해요. 어디 나왔더라? 김고은. 이번에 차이나타운. 아니 그거 말고. 은교. 그래 은교 나온 김고은 나도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비기쇼라고 잡지 아세요? 아니 몰라. 그 지하철에서 노숙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그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비기슈라는 잡지가 있어요. 가끔가다 파시는 분들 보면 사는데 이번에 서울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김고은이 그 표지 모델인 거야. 아저씨가 팔고 계시더라고. 냉큼 샀지. 좋은 일도 하고 김고은도 사고. 난 사실 김고은의 얼굴을 몰라서. 김고은 얼굴 몰라? 별로 기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 이뻐요. 내 눈엔 이뻐. 장난입니다. 명주의 올타임 넘버원은 임수정 아니야? 임수정? 나는 직접 봤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은밀한 유혹 나오긴 하는데 내가 봤지만 블라인드로.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너무 좋아져 버리는 바람에 이게 잡티까지 다 잡아요 피부에. 내 무편집본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슬펐어. 슬펐어. 아이고 슬펐어. 그거 이번에 칸 초청됐던데. 칸 초청됐고 요즘에는 임수정보다도 제보자에서 나왔던 송하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동글동글. 확실히 남자 대명이 보이니까 하는 건 여자 얘기밖에. 맞아요. 저번 주 여자 게스트 분 나오셨을 때 별로 얘기를 못 했거든. 뭐 견해 씨가 영화계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제가 궁금한 거보다 네네네. 이 방송의 애청자인 제 여자친구가 오. 궁금해하는 건데. 궁금하다. 네.
여기에서 다뤘던 영화 중에서 네. 음식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아, 그 영화를 음식 셰프요? 제가 왜 골랐었어요. 했느냐. 예. 제가 골랐었고요. 아, 예. 저는 가벼운 거 전문이에요. 스미스가. 스미스가 얘기를 하면은 강의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아까 전에 이제 좀 얘기를 했듯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거 좀 좋아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음식 프로라든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니까 요즘에 예능이라든가 간식대첩이나 뭐. 네, 뭐 그런 거 많이 보니까 냉장고라든가 아니면은 백주부 나와갖고 뭐 요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됐는데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거 할 건데 어쩔 거 같냐?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야 그냥 뭐 즐겁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딱 선택을 했는데 그때 한번 댓글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5분 동안 멍해 있다가 썼어요. 사과액을 쓰다가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에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생각인데 뭐 어때? 우선은 지우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거 다 쓰고 나서. 그랬었던 적 한 번 있었죠 저한테. 눈을 제대로 똑바로 보고 얘기를 못 하겠네 지금. 그랬었어요. 아니, 제가. 우리가 방송하는 그 컨텐츠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느낌으로 난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제일 의문을 갖던 네. 것은 이 영화를 왜 다뤘나 보다 이 영화를 왜 만들었나? 어떤 목적으로? 지금 교식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네. 그 이야기를 요리로 해야만 하는 이유나 그러니까 그쵸. 예. 그냥 원래 잘하던 놈이 그냥 잘 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저도 조식업 일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요식업. 저도 아침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조로 한번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식당에서. 음. 호텔 같은 데긴 한데 진짜 빡세요. 저도 알아요. 재료 손질서부터 시작해갖고 잡다한 일 다 하고 밑에서부터 뭐 요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저는 당연히 보조니까 재료만 갖다 주고 그런 일밖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건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영화에 내포가 돼 있었다면은 그 영화 자체가 좀 이게 너무 침울해져가지고 제가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얘네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담으로 얘기를 하다가 너무 심각한 거만 하니까 이게 롤러코스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가벼운 거 하나 정도 다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아메리칸 셰프하고 얘가 킹콩하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묘하게 분위기가 병주씨 청문회가 되는 네. 전 맨날 청문회 당해요. 오늘도 왠지 청문회 당할 것 같은 느낌이 확 지난번에 들긴 해요. 게스트 왔을 때는 너가 청문회 진행했잖아. 아니야 그때도 편집됐지. 청문회 당했지. 아니 너가 데려온 게스트. 내가 데려온 게스트? 진금씨. 그러네. 진금씨가 괜히 막 왜 욕을 이런 붙이- 영화 골랐어요? 맞아. 오늘은 내가 경고했어요 일단 속으로. 블라인드 2 될 것 같다고 내 생각에는. 나 그거 넘어가고 그거 넘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아니야. 편집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 또- 오늘 막 나가고요. 예, 아니야. 원은 뭐 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게스트가 예. 가져온 영화가 블라인드란 영화였는데 명주가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너무 재미가 없다고. 이런 영화를 왜 골랐냐고. 네. 그 근데 핀란드 경화인가? 네덜란드요. 예. 네덜란드요. 버드맨 아까 전에 잘 보셨다고 그랬으니까 기억에 남는 대사라든가 뭐 장면 같은 건 혹시 있는지. 버드맨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에서 뭐. 기억에 남는 장면 하면은 파이트클럽 마지막 장면. 파이트클럽 마지막 장면. 베리 예. 파이트 클럽이 엄청난 대작이나 뭐 영화사의 길이남을 걸작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특유의 미감이 있죠. 근데 정말 지도 교수님 같아. 언어 선택이 언어가 달라. 왜 우리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아니 근데 여기는 평소 자리는 아니니까. 예. 글로 쓰는 거랑 또 다르지. 예. 파이트클럽 하면 아직도 생각 남는 게 난 그 비누가 생각나. 비누. 그 비누 실제로도 팔잖아. 지금은 뭐 안 팔겠지만. 그 비누도 비누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나오던데 영화 중간중간에 그 브래드 피트의 심볼을 딱딱딱 보여주는. 예. 맞아. 그런 장면이 좀 있었지. 근데 하여튼간에 핀처빠들이 봤을 때는 파이트클럽이 뭐 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념비는 아닐 수 있겠는데 막 열광을 엄청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쭉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해. 데이비드 핀처 감독도 괜찮게 생각하세요? 예. 조디악 괜찮게 봤고요. 근데 이번에 달을 찾아주는 좀 별로. 별로였어요? 어떤 면에서? 한 중반 정도까지는 괜찮게 봤거든요. 핀처 특유의 감각적인 편집이나 영상의 진행이나 그런 거에 쭉 괜찮게 봤는데 근데 중간부터 이야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여자 시선에서 봤을 때부터 여자를 그냥 쌍년 그냥 끝내는. 여자를 쌍년 만들고 이상한 여자 아니 만들고 근데 끝내. 이상한 여자가 나오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빌런 하나 만들
만들고 끝내는 식으로 가기에는 좀 중반까지의 진행이 그러니까 충분히 살릴만한 요소가 많았는데 가십거리로 끝났죠 좀. 연예계 가십 같은 영화. 그냥 박장 드라마가 됐죠. 그렇지. 원작에 또 소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각색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2회 방송 들으셨으면 정훈이가 저렇게 똑같이 얘기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때 최고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작년에 필생의 역작이라고 내가. 데이비드 핀처 작품 중에서 이건 진짜 최고였다고. 원작 엄청 잘 살리고 나는 그 표창원 교수 것까지 들으니까 그 사건이라든가 그런 게 진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겠구나 그러면서 봤으니까. 근데 단순히 있을 법한 일을 다루는 게 영화나 예술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죠. 있을 법한 일로 따지면 다큐를 능가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갑자기 좀 선비가 되는 기분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아계에서 역사보다 예술이 갖는 비교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든 게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데 그냥 단순히 있을 법함에서 그친다고 한다면은 그냥 있을 법한 자체는 장점도 단점도 아닌 그냥 그 자체에 불과하지 않나.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도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네요. 사실 괜찮아요. 얘기를 하자면은 나대 차저주 같은 경우는 결혜 씨가 먼저 본 다음에 나한테 추천했거든. 혹평을 한 거야 굉장히. 뭐 이거 중반까진 괜찮은데 그 이후로 완전 개막장이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나는 그냥 웬만큼 괜찮은 작품이긴 하겠지.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고 봤거든. 핀처 건데. 그래서 영화관에서 봤는데 상상 이상이더라고. 그래서 좀 크게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지 나도. 나 아주 낄낄거리면서 봤었지 나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하시네. 영화라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현실이랑 다른 그 자유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주 되게 멋있는 말 같아. 괜찮아요. 저는 청문회고 뭐건 간에 그냥 샌드백이어서 얘네들이 막 때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방송 되자 아유 미안하다 명주야 그러고선 시작을 해요. 저는 그걸 또 좋다고 받아주고 있고. 좋다고 받아줬구나. 아니, 좋다고 받아줘서. 근데 명주가 제일 핵펀치 아니야 이 중에서? 내가 왜 핵펀치야? 너가 제일 한 방 한 방이 제일 세잖아. 뭘 한 방 한 방이 세? 뭘 독설이 세? 뭘 독설이 세? 뭘 김구라 코스프레야? 옆에 있는 두 명은 뭐 계속 끄적끄적 적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내뱉으니까. 내가 게스트를 모셔왔는데 게스트한테 아니 이런 영화 왜 골라왔어요? 이랬단 말이야 방송에서. 나 민망해갖고 야 게스트 내가 어렵게 모셔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것도 심지어 가정집에 데려왔는데 자리도 안 마련하고. 게스트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긴 좀 그런데 딱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배급사 시사회 가서 이제는 영화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누리피처스에서 배급하는 차일드 44라고 이번에 개봉을 해요. 이걸 갖다가 제가 블라인드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다 보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게 포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 이 영화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제가 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끝냈고 이제 그 다음 사람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과장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어. 이걸 왜 수입했냐고. 이 영화를. 이거 진짜 아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 설문지에 보면은 10점까지 있는데 내가 5점씩 줬어. 너무 애매모호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찾아줘도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을 하는 게 조금 여자를 갖다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도 있었고 이야기 자체가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주제의식이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주제의식을 안 봐도 이건 너무 주제의식을 안 보는 거야 주인공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개봉을 했을 텐데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도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거 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메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 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메일을 주겠냐? 소식이 없어요. 난 너무 솔직히 얘기했나 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본인 안 좋은 얘기는 본인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한테 깐대. 어떻게 하려는 거야? 니네들이 밑밥을 깔아주잖아. 화제를 전환하자면 겨대 씨 같은 경우에는 막장 영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거 많지 않아요? 뭐 인간지네라든지 뭐. 인간지네? 그건 이번에 나는 영화는 못 봤는데 소문은 익히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을 엮어서 지네를 만드는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입과 밑구멍을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의 실타래가 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면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되는 게 그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 목소리 듣고 이제 상상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진짜 봤어.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서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봤는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할 때 이게 3가 나오느냐 마느냐 지금 그 싸움 하고 있다. 고어물이잖아, 고어물. 근데 그게 고어물인데 사실 고어물 치고 그렇게까지 막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원을 봤는데 굉장히 참신했던 게 왜 고어물도 그렇게 쭉 보다 보면은 잔인하고 기괴한 장면만 그냥 난자케 해가지고 일정 시점 지나면은 징그러운 자체에 좀 물리게 되고 좀 지루해지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예, 그 자체로 지금 표정 무서워. 어떡해. 날 이을 것 같아.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잔인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오묘한 감정을 자극을 하잖아요.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진해에 배려된 네. 미친 과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가 사람 3명을 납치를 해다가 이상한 약을 먹여서 3명을 합체를 시키는 거예요. 왜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것처럼 7번의 항문과 2번의 구강을 연결하고 2번과 3번을 저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과학자가 꿈꾸는 게 1번에게 음식을 먹여서 그게 거쳐서 그 3번의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과정을 자신의 이상적인 그 모델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 그런 영화 좋아해요? 씨발. 욕해라 욕해 그냥. 나 지금 장난했지? 아니 직접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사람이 진해로 사는 직접 한번 봐봐. 그런 영화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니 아니, 근데 태역괴 유명해요? 꽤 유명해요. 진짜? 유튜브로도 있다니까 이 사람아? 유튜브로도 있어? 나도 그거 보고서 놀랬어. 와 진짜 현실에서 자유한 예술이네. 이 편은 한 8명인가 9명 정도를 연결했다고 하고 봤어요. 지금 하는 3편은 봤다고? 아마 한 넌 봤다고? 난 봤어요. 난 봤어요. 난 뭔지 그래서 알아. 아니 근데 뒤만 연결하면 물은 못 먹잖아. 아니니까 물도 나온다. 진짜 엄청나게 지금 고려하고 있대. 영화제에서 한번 이 사람을 모셔와 볼까? 그래가지고 나는 만약에 그거 하면 한번 보러 갈 것 같긴 해. 그 다음 편 나오는 게 내가 그 사진만 봤는데 사진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들 많이 떠돌아다녔었는데 이번에 죄수들을 갖다가 다 이어가지고 그래서 3편은 한 몇백 명 규모가 그게 숫자가 의미가 있대. 108명인가?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 8번데요? 근데 그쯤 되면은 단순히 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그러니까 원으로 원. 그 우로보로스의 뱀처럼 아니 그럼 누가 누굴 먹어? 아니, 그럼 그 무한 동력 에너지구만. 진의 메비우스가 되는 거지. 이거 방송 제대로 편집 안 했다가는 우리 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린다 이거. 이런 게스트를 모셨어. 인간지네 이런 얘기. 아니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신다면야 뭐 저도 얘기할 거는 좀 명주 있죠.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작년에 베스트로 꼽은 영화 중에 하나가 일본의 잔인한 영화였어. 퍼즐. 그거 퍼즐이야 뭐 소우 같은 그런 건데 일본판 청소년 애들 가지고 이번에는 시니마라는 대로라고 해서 만화 원작으로 한 게 배틀로얄처럼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나는 괜찮게 봤고 난 우리나라가 왜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할까.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표현력의 한계치를 놔버리니까 외국에서 그런 자극적인 게 참 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난 무서웠던 게 내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나는 혼자 가서 보지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는데 나초를 막 먹고 있으면서 보는데 앞에 있는 장면이 되게 잔인한 장면이 막 나오고 있어. 여자 2명이거든?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막 하면서 막 저거 보라고 저거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보는 거야. 저런 걸 보면은 국내에도 고어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를 아니 X 등급, R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봤던 거 중에서는 뭐 SM 클럽도 있었고 뭐 어떤 거는 살인마가 나오는데 자기는 막 팔을 다 잘라서 그걸 날개를 만들어서 뭐 자기는 이카루스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다 얘기하면은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뭐 네네. 하자면은 교식 그 새벽에 황당한 저주 네네네. 봤다고 네네. 꽤 즐겁게. 네. 근데 김간진의 2 같은 경우는 사람을
특별한 과학적인 장치 없이 그냥 물리력으로 있는 거라서 좀 잔인한 게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엄청 뭐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거나 막 피가 튄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된다면 한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류에서는 없으니까 예. 많이 그런 데에서 좀 찾긴 하고 저번에 게스트 나왔었던 최지현님이 얘기했던 그 좀비 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거나 아니면 신촌 좀비 만화라고 있었어. 그런 좀비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기는 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게 좀 컸었지. 우리나라는 고어물까지는 아니지만 좀만 잔인해도 들고 일어서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기덕 것도 좀 불쾌하거나 그런 장면도 많았고 그 실종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감독이 만든 작품도 고어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치고는 꽤나 잔인했는데 많이 좀 반발이 있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런 장르가. 뭐 잔인함을 처리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킬빌이나 킹스맨 같은 거는 사람들 별말 안 하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처리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치. 근데 인간지네는 아무리 처리를 해도 그게 재밌는 게 대놓고 잔인한 장면이 안 나와도 사람들의 어떤 잔인하다고 느끼는 그 외에 자기가 인간 중에 셋 중에 가운데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게 얼마나 된다는 거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참 그게 이게 참 기분이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피터 잭슨이 B급 영화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그치? 이블 데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다가 보면은 저걸 찍은 사람이 저걸 찍었었나? 막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기도 하지. 그게 밑바탕 돼가지고 나중에는 대작도 만들고. 그냥 긴 여론 파이스 대신에 그냥 긴간지네 하자고 할 그랬네. 뭐 나 지금 멘붕이야 진행을 못하겠어.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전환을 해봤는데 극과 극으로 갔네요 이게 좀. 재밌다. 야, 인간지네라는 야 재밌다. 그런 참신한 영화가 나올 줄 몰라. 물론 저희 영화계에서는 모든 분들의 영화 장르나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해야죠. 재밌게 네. 들었습니다. 존중해야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행 뭐 못하겠어. 뜨거운 녀석들도 사실 고어하잖아. 뜨거운 막 녀석들. 차움탑에 목 뚫리고 막 피 막 쫙. 근데 굉장히 유쾌하고 그 예. 뭔가 저항한다는 그런 네.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재밌는 B급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그때 당시에는 포스터는 잘 만든 것 같아. 그 두 사람 딱 놓고 뒤에 불 확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딱 이미지가 맞으니까. 녀석들 포스터를 그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맞을 패러디? 거예요. 예. 네, 그게 맞을 거예요. 패러디했죠. 일본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하는 거 많지 않아요? 일본 영화 중 재밌게 봤던 건 일단 혐오스러운 바츠코의 일생 그거 재밌게 봤고요. 아 좋아하실 것 같았어 왠지.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에서 그 스미스랑도 같이 봤는데 해피 웬즈데이 그 가사가 아주 재밌죠. 해피 웬즈데이 하면서 가는데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그 아내 집에 가서 여기 누구네 집 아니냐고 막 놀리는 듯한. 자기랑 불륜 저지른 그 남자를 기다리는 나를 해피 웬즈데이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부르면서 만화적인 배경 펼쳐지고 하늘에는 보름달 떠 있고 거기에 남자 얼굴 나오고 뭐 디즈니에서 나올 법한 새들이 나와서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아주 즐겁게 아주 재밌죠. 주인공 자체도 거의 뭐 드라마나 그런 데에서 되게 몽환적인 거라든가 판타지적인 거 좀 나왔어서 그게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아. 그리고 감독은 하오야마 신지 그 유레카 새드 베케이션이랑 켈프리스 헬플리스. 셋 다 모르는 영화네요. 3연작이죠 아마. 어떤 감독인가요? 어떤 극한 상황에 닥친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다룬 게 규레카라는 이야기이고 그럼 나머지 두 작품도 약간 비슷하겠네요. 뭐 좀 비슷하죠. 그 규레카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 본다면은 어떤 버스에서 범죄 조직이 총기 난사하죠. 총기 난사를 하는데 근데 그때 그 난사에 결류됐던 아이 둘하고 버스 기사가 있는데 그 후에 일종의 배상 후 증후군을 앓죠. 트라우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 보려고 이 기사가 아이들을 찾아가서 여행 떠나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류의 영화를 찍은 감독이구나. 초반부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야. 내 기억은. 그에 비해서 헬플리스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실험이나 비약 없이 굉장히 건조하고 약간 리얼한 영화였고 새드 베케이션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그 새드 베케이션은 그 헬프리스와 이 규레카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이 성인이 된 후에 어떤 접점을 갖고 거기서 일부는 어떻게 파멸되고 일부는 또 어떻게 자기 갈 길을 나아가고 하면서 정리가 되는. 보안이 약간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확실하고 그만의 스타일이 있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 그리고 도쿄 소나타도 도쿄 소나타.
저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전 유일하게 셋 중에 그거 하나 본 것 같아요. 어... 어떤 내용이죠? 기억이 나시나요, 명주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일본 영화는 멜로물 아니야? 멜로물? 아니요. 어떤 일가가 아버지의 실직과 자식들의 일탈을 시작으로 점점 파멸되어가는. 아, 뭔지 알겠다. 아들이 유부녀랑 바람나고 그런 류의 영화 아니었나? 아, 미안해요. 아니, 그건 괜히 아는 척하다가. 아, 그렇구나. 뭐 일본 영화 특유의 감성이 좀 있죠, 그런 영화들이. 일본 영화는 그냥 나는 대체적으로는 딱 세 개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만화적인 거 아니면은 가족적인 거 아니면은 그냥 원작을 갖다가 뭔가 좀 살려보려고 원작이 있는 그런 거 세 개로 나는 분류를 하는데, 물론 멜로물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고 보면은 혐오스러운 파츠코는 이야기 하신 거에 다 해당되네요. 네. 그런 거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멜리에를 완전히 병맛으로 바꿔놨지. 형식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잖아, 아멜리에랑.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잘 모를 법한, 그러니까 대중이 잘 모를 법한 굉장히 재밌어하는 영화가 혹시 있으신지. 우리나라 영화는 그런 게 부족해갖고 안 봤을 법한 영화 중에서 재밌게 본 거. 아니 근데 개코테야 뭐 지구를 지키라나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거. 근데 그건 다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뭐 이런 아니까. 영화긴 하죠.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구를 지켜라 같은 경우는 장봉업자가 네. 외계인에 대한 음모론적인 방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납치하다가 고문하고 뭐 외계인의 진실타에서 불나고 하고, 그리고 고문받는 사람들은 뭔 개짓거리냐고 막 사주고 막 하면서 그런 영화죠. 예. 나도 근데 사실 지구를 지켜라는 보긴 봤는데 이거 상도 받고 꽤나 묻혀진 수작이라는 평이 많잖아. 나는 아직도 왜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어떤 점을 인상 깊게 본 건지 는 아직 궁금해. 근데 그 상 자체가 재밌지 않나요? 세기말 즈음 해가지고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99년. 예. 근데 결국은 병구가 보면은 그 왜 중간에도 나오지만 그 자기 삶에 닥치는 어떤 비극을 음모론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구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종교를 믿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굉장히 자기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왜 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하면서 종교에 귀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점집에 가서 그냥 자기 사주를 보거나 하는 그런 성향 같은 게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불행에 반드시 필연적인 기름을 예. 붙이고 싶어하는. 근데 그러한 사람이 가릴 수밖에 없는 정서를 굉장히 경화적으로 효과적으로 형성화한 것 같아요. 예.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뭔가 설득이 되네. 아니 난 물파스만으로도 웃긴데. 아니 웃겼는데 더 이상 나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지. 물파스 어쩌라고 막 이랬지 나는. 아프잖아요. 그게 정말 처음에 볼 때는 얼척이 없잖아. 아니 멀쩡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외계인이라고 고문하는 저는 미친놈을 봤나. 그 극적 반전이나 이런 게 정말 난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충격적이었었던 게, 그러니까 내가 버드맨 보러 갔을 때 장준환 감독이 왔었단 말이야. 그 버드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런데 나보다 말이 느려가지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 하여튼간에 보다가 버드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거 찍으실 수 있겠느냐, 뭐 실험적인 거에 대표적인 감독님 아니십니까, 막 그러면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단칼에 얘기하더라고. 난 못 찍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물론 물파스도 얘기했지만 물파스 홍보도 했었거든. 진짜로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뭐 물파스를 나눠준다거나 아니면은 백윤식 아저씨도 삭발 투혼이었었걸 내 기억으로는. 맞아. 그때 당시로는 되게 센세이션했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길래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몸소 나서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신하균도 킬러들의 수다에서는 안 보다가 그 작품 이후부터는 난 잘 풀렸다고 보거든. 근데 장준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작 감독이 강했죠. 10몇 년 만에 화이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맞아. 그것만 좀 아쉬웠지. 화이는 제가 지구를 지켜라를 본 후에 장준환 감독을 좀 눈여겨보다가 10몇 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화이를 찍는 데서 봤는데, 근데 그건 좀 그냥 좀 별로라고 하는 평이 훨씬 많긴 했었어요. 빠르게 하나만 물어보고 일부를 마치고 싶은데, 요즘
요즘에 히어로물이 아주 득세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히어로물을 뭐 재밌게 히어로물이요?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 별론 것 같다라든지. 아니 그냥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버드맨의 중간에 너드 같은 기자가 나와가지고 막 롤랑바르트 이야기를 예. 하면서 예전 시대의 어떤 그리스 영웅이나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히어로물로 변주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예. 게 굳이 뭐 그리스 영웅까지 갈 것도 없이 예컨대 관우나 장비나 아니면은 그 수호지의 호걸들 같은 영웅들. 예. 아니면은 뭐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그런 히어로들로 변주된 게 아닌가 싶고 예전이든 지금이든 그런 정서 자체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례적인 현상이라거나 뭐 그렇게 보지는 예. 않고요. 엄청 그렇게 무겁게 다룰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다룰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다. 히어로물 예전에도 많았잖아. 최근에 와서 자본이 뒷받침되니까 프로젝트식으로 나오는 거지. 예전에도 많이 만들었지.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서부국이 예전에 히어로물의 대체물이었지. 예. 사실. 우리 셋만 얘기하다가 한 분이 또 다른 그런 쪽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니까 아주 좋네요. 자, 저희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2부는 인히어런트 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